폴란드 제188포병대대 K9 자주포가 도착했다. 진흙탕 속에서도 완벽한 사격을 펼쳤다. 지난 2024년 11월 폴란드의 K9 자주포 육문과 천무 12대가 인도되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실전 사격이 시작되었다. K9 자주포는 폴란드 노바덴바의 험지에서 기동했다. 울창한 숲과 진창을 뚫고 포탄을 발사했다. 폴란드군은 K9의 기동성을 자랑하며 사진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전장의 진흙에서도 작동 가능함을 강조했다. 디펜스24는 K9 사격 장면을 보도하며 리얼함을 전했다. 철의 사단이 한국 자주포로 공격한다고 표현했다. 제188포병대대는 이미 K239 천무를 도입했다. 290km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K9은 최대 사거리 40km 이상의 155mm 포탄을 발사한다. 이번 사격은 폴란드군의 전투력을 증명했다. 폴란드의 6월은 강수량이 가장 많다. 포장되지 않은 도로가 진흙으로 변한다. K9은 이런 환경에서도 완벽히 기동했다. 폴란드군은 이를 의도적으로 부각시켰다. 특히 여군이 K9을 운영하는 모습이 처음 공개되었다. 폴란드 제188기계화 사단이 사진을 공유했다. 여군이 155mm 포탄을 들고 웃으며 이동했다. 동료들과 함께 진지한 모습으로 정비했다. 폴란드 여군의 K9 운용은 큰 의미를 가진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병력 증강을 추진한다. 젊은 세대의 개인주의로 입대가 줄어든다. 네덜란드 청년의 36%만이 전쟁 시 싸울 의향이 있다. 미국과 독일도 비슷한 비율을 기록한다. 한국, 대만 등 징병제 국가가 높은 의지를 보인다. 유럽은 징병제 부활을 고려한다. 여군 활용은 인구 부족 국가에서 필수적이다. 우크라이나 여군 비율은 25%에 달한다. K9은 여군이 쉽게 운영할 수 있어 주목받는다. 북유럽 국가들은 여군의 K9 운용을 선호한다. 폴란드 여군의 등장은 다른 국가에 시사점을 준다. 폴란드와 핀란드는 K9을 해안 방어에 배치했다. 나토 발톱스 훈련에서 활용되었다. 2024년 6월 20개 나토 국가가 발톱스 훈련에 참여했다. 스웨덴이 나토 회원국으로 처음 합류했다. 발트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화약고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으로 나토의 호수로 불린다. 러시아는 핀란드와 1300km 국경을 맞댄다. 발트 3국과 폴란드 등 나토 국가에 둘러싸였다. 나토는 발트의 방어를 위해 훈련을 강화한다. 폴란드 대통령은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발톱스 훈련에는 군함 50척과 비행기 45대가 동원되었다. 9천여 명의 병력이 참여했다. K9은 해안에서 표적함을 명중시켰다. 40X-40M 부표를 15km 거리에서 정확히 타격했다. 고속정 40m, 과초계암 100m을 정밀 타격한다. K9은 지상과 해안 방어에 모두 유용하다. 이집트는 K9 200문을 해안 방어용으로 주문했다. 나토도 K9의 해안 방어 능력을 주목한다. 루마니아는 1조 3천억 원 규모로 K9을 도입했다. 독일 판저하우비체 2000을 제쳤다. 루마니아 공영방송은 긴급 보도했다. K9은 4발로 축구장 크기를 파괴할 수 있다. 루마니아는 54문이 K9과 지원 차량 84대를 도입한다. 2년 내 18문이 먼저 배치된다. K9은 중동에서도 테스트를 통과했다. 한국군의 실전 경험으로 신뢰를 얻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 터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에 이어 6번째 도입국이다. 중국은 K9을 깎아내렸다. 연평도 포격전에서 북한의 구식 견인포에 파괴되었다고 주장했다. 중국 신화군 사망은 K9이 실전에서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수출은 한국의 다른 기술 제공 때문이라고 했다. 연평도에서 K9 6문 중 3문이 손상되었다. 하지만 북한 원점을 집중 사격해 큰 타격을 주었다. K9은 80여 발을 발사했다. 이중 고폭탄으로 수천 발의 효과를 냈다. 북한 사군단은 K9의 위력에 충격받았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이를 보도했다. 중국 네티즌은 K9의 글로벌 수출에 경악했다. 왜 이렇게 많은 나라가 사냐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K9의 대당 가격은 약 300만 달러다. 독일 판저하우비체 500만 달러 보다 저렴하다. 중국 필제트-05 자주포는 740만 달러로 비싸다. 사우디 외에 수출 실적이 없다. 베트남은 K9 도입을 추진한다. 중국의 해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안에 배치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베트남의 K9 구매 계획을 보도했다. 중국이 긴장하고 있다. 베트남 국방장관은 K9의 성능을 극찬했다. 포병 사령관은 신속 도입을 희망했다. 중국은 필제트-05가 스펙상 우수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K9은 실전 테스트로 신뢰를 얻었다. 유럽과 미국의 자주포를 압도하며 수출을 이끌었다. 2024 유로사토리 방산 전시회에서 K9과 천무가 주목받았다. 루마니아 관계자가 한국관을 방문했다. 루마니아 부청장은 K9 외에 K2 전차와 레드백 장갑차에 관심을 보였다. K2EX 모델이 화제였다. 유럽 군사 전문지 아미레코그니션은 K2EX를 집중 보도했다. 유럽 고객 맞춤형으로 설계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 전차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에 약했다. K2EX는 능동방어체계 EOS를 장착했다. 360도 전방위 인식과 원격 무기 체계가 추가되었다. K2는 복합장갑과 폭발 반응 장갑으로 방어력을 강화했다. 안티드론 체계도 포함되었다. K2EX는 정보 주입 기술을 적용했다. 탄약 폭발 타이밍을 제어해 유연성을 높였다.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과 밀리미터파 레이더가 탑재되었다.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승무원을 보호한다. K2EX는 전투 중량 60톤을 유지한다. 기동력과 방어력을 동시에 강화했다. 레오파드 EA8은 생산 지연을 겪는다. 이탈리아는 독일과의 협력에서 난항을 겪었다. 한국은 폴란드에 K2를 공급하며 K3 전차 개발을 가속화한다. 유럽의 경쟁력을 앞선다. 유로사토리에서 독일 라인메탈과 로키드 마틴이 지마스 로켓을 선보였다. 천무를 견제하는 의도였다. 지마스는 하이마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천무의 발사대 설계를 모방했다. 천무는 무유도와 유도, 탄종을 다양하게 운영한다. 지마스는 정밀도가 낮아 경쟁에서 뒤진다. 루마니아는 천무 도입을 검토한다. 노르웨이와 스웨덴도 천무에 문의했다. 하나는 천무를 국가별 맞춤형으로 변형한다. 2030년까지 16에서 18대 대대 규모로 납품한다. 한국 방산은 빠른 납기와 가격 경쟁력으로 유럽을 사로잡는다. 유럽은 한국의 속도에 놀란다. 유럽 네티즌은 한국은 15세기 화차 로켓을 만들었다며 감탄했다. 한국 방산의 역사를 언급했다. K9과 천무의 성공은
한국 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높였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를 경계한다. 한국은 자주국방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다. K9과 천문은 세계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다. 당신은 K9과 천무의 유럽 진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 방산의 미래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